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들입니다. 네. 아, 힘든 나날이네요. 이 지수 2600에 힘든 날이 상상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갈피를 못 잡았던 게 네. 시장이 그동안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네. 그나마 이제 AI 관련한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일부 바이오, 그리고 저 PBR 네. 이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렸었잖아요. 이 두 개가 다 이제 조금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또 HBM 관련해서 기대감이 조금 꺾여가지고 하이닉스가 오늘 5% 가까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 아닌데. 네. 하여튼 뭐 오른 게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노이즈에 좀 이 정도 작용할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점유율을 이제 다음 분기에 까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점유율 격차는 굉장히 큰 폭으로 유지될 겁니다. 아마도. 네. 네, 뭔가 이제 양산하겠다라고 제조사들은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한테 통과가 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때는 진짜 하이닉스도 지금의 마진을 못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뭐 쇼티지가 풀린 상황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가 뭐 12단짜리 만들었다는 건 되게 쾌건데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 이제 다음 주 초에 만나게 될 이영사 IT 신 대표는 공정을 바꿨다. 머프 방식으로 기존에 필름 끼워 넣는 방식에서. 근데 필름 끼워 넣는 방식에서 12단 했다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12단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요.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8% 하락, 코스닥이 1.6%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수급은 큰 특징이 없어요. 외국인이 막 나간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셀트리온이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의약품이 1등을 했습니다. 뭐 램시마 피하 주사 제형의 이제 유럽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반등을 했고요. 네. 셀트리온 제외한 의약품은 그렇게 뭐 별로였습니다. 네. 증권주가 두 번째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56,000불 돌파를 하면서 한화투자증권이 5.7% 강세를 보였던 게 증권주 주요 상승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기계 섹터에서는 한미반도체가 6%대 상승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약했지만 HBM 관련된 좀 독점력 있는 핵심 장비주들은 오늘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섹터가 네 번째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8% 가까이 상승을 했고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주들도 오늘 3, 4%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가스가 제일 안 좋았는데 한국전력이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워낙 많이 올랐죠. 2%대 하락을 했고요. 네. 유통에서는 뭐 지주사들, 뭐 삼성물산, 신세계, 영업무역 광주신세계도 2, 3%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HBM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거나 뭐 급락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HBM 경쟁이 좀 본격화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하이닉스가 HBM3E 3월부터 엔비디아에 출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며칠 안 지나서 바로 마이크론도 우리도 HBM3E 대량 생산 시작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24기가 8단 HBM3E 대량 생산한다라고 밝혔고요. 2분기부터 이제 엔비디아 H200 제품에 같이 쓰인다고 합니다. 트렌드포스가 예전에 그 HBM 관련된 올해 점유율 예측을 할 때 삼성과 하이닉스가 한 40몇 %씩 절반 이렇게 차지하고 나머지 3에서 한 5%씩 조금 마이크론이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HBM을 뭐 많이 의미 있게 할 거다라는 기대를 안 했는데 이번에 뭐 발표를 한 이후로는 굉장히 기대를 깨고 주가도 한 4% 많이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상보다 이 트렌드포스의 예상보다 점유율이 더 빨라지면 또 경쟁 우려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HBM의 진짜 승부는 12단부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상반기 내로 HBM3E의 36기가 12단 적층한 제품을 양산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8단이죠. 네, 이제 8단보다는 D램 칩을 더 많이 쌓지만 패키징을 잘해서 높이는 같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달에 엔비디아의 샘플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통과가 될지 그게 참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공정을 바꿨냐는 거예요. 저렇게 잘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영수 대표의 말에 의하면 그 열 처리 관리가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중간에 이제 필름 꼽으니까 막 열이 나는 게 발산이 안 된다던가 뭐 열이 더 많이 난다던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열 문제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라서 만약에 그래서 바꾼 거면 저게 납품된다는 보장이 없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 다 하면 하이닉스의 독점력은 무너지는 거냐에 대해서 오늘 다울투자증권이 그래도 하이닉스는 건재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순차적으로 경쟁사들이 진입할 수는 있지만 이제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수익성의 유의미한 격차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발열을 제어하는 기술 그리고 캐파 수율 이런 차이들을 감안하면 제품의 신뢰성과 수익성 모두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네. 언급을 하면서 24년도 HBM 매출을 9조 2천억 전망을 했고요. 네. 수익성은 40% 이상 날 것이다 그렇지. 라고 여전히 잘 나갈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그 김정호 박사님 말에 의하면 2010년부터 한 거더라고요. 준비를.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과정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쟁이 HBM 제조사 간에 치열해질 우려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가 5%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 제조사들 뭐 3사 간의 경쟁 치열해져도 독점력 있는 부품 납품하는 장비사들은 여전히 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이제는 하이닉스한테만 이제 납품을 했다면 그렇죠. 여기저기서 추가로 달라고 하면 그렇죠. 더 마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매출도 더 큐가 늘어나고 네. 오히려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스템이라는 회사가 이제 습도 제어를 위한 이제 장비를 만드는데 3사에 다 공급을 합니다. 반도체 네. 업체한테. 그래서 이제 수율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QRT라는 회사는 이제 코스에서 이제 공정에서 불량난 제품 리사이클하는 사업에 진출을 해서 네. 25%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EST라는 회사는 이제 어닐링 공정에서 웨이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16% 상승을 했고요. 네네. 한미반도체는 뭐 여전 뭐 누가 다 알고 있죠. 독점력 강한 회사라는 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검증된 장비잖아. 저기 하이닉스에서 그 제대로 납품을 한 유일한 회사가 하이닉스니까 그거를 만들어낸 장비니까 검증된 장비라고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판매될 수 있겠죠. 그 곽 회장이 계속 사는 게 그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네. 7조 원대도 추가로 이 가격에서 20억치 매수했는데. 대주주가 추가 주식을 또 산다고? 진짜 이건 너무 독특하다. 둘 중 하나인 거 아니야? 회사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확실한 근거가 있다든가, 그죠? 그렇죠. 네. 미쳤다든가. 네. 메리츠 금융도 비슷해요.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 회사 주가 너무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PER 10배 이하는 계속 싸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항상 자기 회사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긴 하죠. 네. 근데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좋게 봐야지. 자기 회사인데 자기 자식 같다. 사실 자식보다 더 귀할 수도 있어요. 저쪽 사장님쯤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방산주 중에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루마니아에 1조 원 규모로 이제 K9 수출 계약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보도에 대해서 어제 났는데 이 해명 공시를 했어요.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 협의 중에 있다고 하면 뭐 맞다라고 인정을 한 꼴이죠. 네. 예, 루마니아에는 이제 첫 수출 사례가 될 것 같고 네. 계약이 성사되면 유럽에서 5번째로 계약을 하는 국가입니다. 작년에 이제 방산 매출 부분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조 1천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5조 원 돌파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앞서는 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수은법, 요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날 본회의 회의 예정이거든요. 네네. 이때 통과할 기대감 때문에 또 방산주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한 영향도 있는데요. 현행 이제 수출입은행이 자본금 한도가 15조인데 요거를 25조로 늘리는 내용이고 이때까지는 방산 수출을 하려면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이 수출입은행이라던가 아니면 무역보험공사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보증을 해주고 이제 돈 빌려주고 해야 되는데 요게 신용공여 한도에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 자본의 40%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한도가 그 한도를 다 썼기 때문에 지난 폴란드 향으로 30조 원 수주 계약 체결할 때 22년도에 이미 다 썼고 이제 추가로 2차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요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그 다음 수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2일 남았죠. 네, 통과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방산주가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의례적으로 이건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 주말에 김민석 에비에이터 대표하고 얘기했는데 보통 다 이렇게 하긴 한답니다. 이거를 뭐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수주도 다른 당상이고, 네. 예를 들면 루마니아나 이제 폴란드에서 돈을 못 갚을 것 같다. 저기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고서야 굳이 통과시키지 않을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는 못 갚을 것 같다, 갚을 것 같다. 요거는 수은에서 판단을 할 일이고, 네. 한도 늘려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29일 날 표결할 예정입니다. 방산이 얘기 못하는 게 많아요. 아, 얘기 못하는 거요? 네, 방산이 얘기 못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 무기 파는 거잖아. 옛날 사우디하고도 분명히 가는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 안 해. 공시도 안 해. 그리고 이건 공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게 많아 이게. 네. 국가 간에 또 이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사우디 했는데 또 적국한테 같이 팔 수도 있잖아. 둘이 적국인데 우리 거 다 같이 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바르샤바하고 그다음 나토식 두 가지의 무기 체계가 있으니까 이 나토식 무기 체계 갖고 있는 애들한테 다 팔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은행주들 중에서도 지방은행이 요즘에 주가가 괜찮더라고요. JB금융은 어제 은행주를 다 폭락하는 가운데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랐거든요. 네. JB금융이 근데 특히나 이제 비율이 좋더라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주주환원율이 JB가 33%, DGB가 29%, BNK가 28%. 지방은행 중에서도 주주환원율은 제일 높고, 그리고 CET1 비율, 요거 보통주 자본 비율인데 요게 일정 비율 이상 높으면 주주환원에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JB가 혼자 12.1%고요. BNK는 6.3%, 네. DGB는 6.7%. 지방은행들끼리만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고, 시중은행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잖아요. KB나 이제 신한도 13%대 후반 정도이고, 네. 12% 초반 정도면 거의 시중은행급이라서 지방은행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이 정도의 건전성을 갖췄고 주주하는 의지도 있고 하니까 요즘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온라인 파트너스에서도 JB금융지주만 한 12%인가요? 엄청나게 지분을 좀 많이 취득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 이유도 좀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은행주들은 굳이 무슨 밸류 프로그램 없어도 알아서 하는 애들이다.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네, 알아서 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져 보면은 은행이 주주환원율이 가장 높을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밸류업 방해 프로그램만 안 하면 네. 그러면 문제 없는 업종인데, 네. 이때까지는 너무 방해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가동을 했었죠. 네. 네. 근데 이제는 대통령도 주주환원에 대한 언급을 한 마당에 네네. 또 예전 같은 움직임은 없지 않을까? 있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엔터주 중에 하이브가 일단 약세를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네.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 실적 나왔죠, 이렇게. 어제 실적 나왔습니다. 매출이 4분기가 6,080억 나왔고요. 컨센이 6,400억이었는데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이 900억이었는데 비슷하게 890억 나왔고요. 전년 대비는 굉장히 상승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평이 줄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순이익이 컨센이 500억이었는데 마이너스 530억이 나왔거든요. 네. 쇼크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4분기 실적에서 이제 영업이익까지는 잘 나왔는데 순이익 쇼크 난 회사들 대부분 이제 영업권 상각 사례가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SM의 지분 평가 손실이 한 700억대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자회사들의 이타카 홀딩스 같은 이런 회사들의 좀 너무 비싸게 인수해서 영업권 손상 네.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영업권 손상 차손이 반영이 돼서 순이익이 좀 많이 쇼크가 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음반 음원 그리고 공연 매출만 보면 전년 대비 87%, 40%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본업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곤 있지만 일단 목표가는 좀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네. 많이는 아니고 유진증권에서 31만 원으로 6% 하향했고요. 한투에서 35만 원으로 4% 정도 하향을 시켰습니다. 대부분 의견들이 이제 1분기까지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조금 부재해서 모멘텀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좀 반등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 했고,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이제 엔터주 반등한다라고 바닥콜 했었던 리포트에서도 3월부터는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로 1분기까지는 조금 어려워도 그 이후부터는 반등할 거다라는 논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SM의 에스파 그룹의 카리나라는
아티스트가 있죠. 이제 네. 배우 이재욱이라는 분과 열애설이 디스패치에서 보도가 되면서 SM은 더더욱 그 이후 이 보도 이후에 낙폭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SM은 뭐 보도에 뭐 묵묵부답이었고 이재욱 그 상대 배우의 소속사는 뭐 확인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예. 뭐 워낙 인기가 많은 그 네. 걸그룹이라서 그런지 이런 열애설 보도에도 주가가 좀 영향을 받네요. 네. 아, 좀 뭐가 문제지? 아, 예전에 참. 그 이현지 연구원도 그랬잖아요. 네. 그 그건 남자잖아. 남자 아이돌이야. 뭐 남자들도 마음 똑같지 않을까? 아, 무슨 참. 네, 정말 너무 좋아하는 네. 막 사랑할 정도의 그런 아티스트인데 갑자기 이제 애인 생겼다고 하면 확 마음이 식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뭐, 앨범 10장 살려고 했는데 음. 아씨 갑자기 애인 생겼네 그러면 이제 안 사 이러고 마음이 떠나버린다거나 네. 뭐 이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그 미국의 여자 키 크신 분 있잖아요. 한번 모였다 하면 막 엄청난 매출을 하시는 분 네. 있잖아요. 누구야?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그렇게 그냥 노래가 따라 부르기 좋은 거 그런 거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막 한 장 사도 될 거를 뭐 20장, 30장, 100장씩 사가지고 뭐 팬인 거 인증해주고 이게 영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좀 들어. 네. 근데 이게 좀 오래간 문화 아닌가요? 한국에서? 네, 오래됐죠. 이거 팬덤 문화였죠. 팬덤 문화인데. 뭐 H.O.T, 핑클 이 시절부터 이어져. 네네. 뭐 근데 그건 앞으로도 상당 부분 있을 건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노래 좋은 노래가 계속 나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긴 하죠. 그러려면 이제 저변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방시혁 의장도 그렇죠. 걱정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금 그 개판 나가지고 회사 그 깨졌습니다. 깨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1990, 50-50. 99는 99는 그거는 초전도체고요. 아 그래요? 50-50 그거 있잖아요. 네. 그 노래 되게 가벼웠잖아. 귀에 쏙쏙 박히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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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이제 다음이 초전도체 소식인데 네. 테마주가 오늘 좀 급락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상장사가 있어요. 아센디오 그리고 다보링크 오늘 각각 하한가 가고 19% 하락하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동안 좀 많이 급등을 했었던 회사예요. 네. 3월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초전도체 사업을 추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기대감 때문에 막 테마성으로 막 급등을 했고 막 음. 이틀 연속 상한가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틀 동안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센디오는 연예 기획사고요. 다보링크는 그냥 무선랜 공유기 만드는 회사인데 네. 초전도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초전도체 회사에 투자를 하는 이 시비를 인수를 했습니다. 아센디오가 비상장사인 퀀텀포트의 시비를 45억치 인수를 했고 네. 다보링크는 비상장사 그린 BTS라는 회사의 시비를 20억치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비상장사가 이 시비를 발행했잖아요. 이 자금이 어디로 가냐? 초전도체 최근에 좀 테마주로 급등했던 CCS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이 됩니다. 요 CCS라는 회사는 LK99 공동 연구자인 권영환 교수가 작년 11월부터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네. 초전도체 테마주로 다 엮여가지고 막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두 비상장법인의 대표를 권영환 교수가 이제 겸직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K 테마 장세. 이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 결국 지나고 나면은 폐잔병들, 부상병들만 잔뜩 남기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흑심을 품은 일부 이제 세력들이 네. 만들어가는 그렇죠. 작품이죠. 네. 별로 관계도 없을 거거든. 진짜 만들어도.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LK99이 뭐 거짓으로 밝혀져도 이미 그 세력들은 큰 돈 벌고 이미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고 안 깨지면 기회가 있는데 깨지면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깨지려고 노력하는 거. 네. 근데 앞으로도 테마주는 30년 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그죠? 그렇죠. 네. 다수가 손해봐도 일부가 이익 보는 저 복권 분단을 심리지, 보면 복권 심리. 내가 거기에 속할 거다라는 심리니까. 참 인생 역전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느리게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의외로 느리게 돈 벌려고 하면 돈 벌기가 쉬운데 빠르게 돈 벌려고 하면 힘들어요. 저도
저도 항상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으세요? 급한 마음이 빨리 보고 있죠. 그랬으면 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은 누구나 있죠. 이번엔 저는 저 PBR 장세를 거치면서 야 느리게 하려고 했던 거는 수익이 다 엄청 났는데 조금 빠르기를 원했던 거 있잖아. 그게 훼손을 주고 있어 나. 이 계좌를 그렇죠. 힘들게 하고 있어. 예상대로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빠른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뻔하고 느린 종목들은 되게 마음 편하게 지금 돈을 벌어줬고 이번 1분기 중에 마음 편하게 돈을 벌어줬고 나머지 약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 다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금 아주 그냥 절단을 내고 있어요 저를. 네. 네, 참 올해 들어서 힘드네요. 네. 네, 시장은 그대로인데 음. 초반에 이제 저 PBR 주들만 막 미친 듯이 날아가는 장세에서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소외감을 느꼈을 텐데 네. 그 이후에 조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HBM 대장주 쪽으로 좀 포지션이 많았던 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따뜻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네.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뭐 길게 아직 2024년이 된 지 2달도 안 됐지만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좀 느긋하게 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뭔가 욕심 올라오고 그걸 눌러주고 올라오는 거 눌러주고 이런 과정들이 많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인 한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하고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고, 버핏 할아버지는 아예 그러던 쪽으로 이제 픽스가 된 거야, 딱. 그래서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물이 빠져나가면 누가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 워낙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딱 그렇게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도 보유를 그렇게 많이 하고 아닌 거는 아닌 거 아예 투자를 안 하고 그런 선구안이 경험을 통해서 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 데자뷰 같아요. 작년도 이제 초에 되게 힘들었다가 네. 1월 달 그때 엄청 힘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말로 갈수록 더 괜찮아졌었는데 네. 올해도 좀 그렇게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소망을 해봅니다. 네네. 잘 되겠죠?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